전국 초고층 건물 최다 밀집 지역인 부산 해운대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빌딩풍 학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빌딩풍의 정체는 어떤 건지, 또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단독 입수한 용역 결과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내습한 태풍 타파. 오후 4시 기상청 해운대 관측 지점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8.9m. 그런데 같은 시각 해운대 마린시티에선 나무가 뽑히고 태양광 전지판이 날아갔습니다. 초속 25m급 바람입니다. 심할 때는 거의 산이 타고든 것은 굉장히 춥죠. 장사 못할 만큼 심하게 바람이 골반에 툭툭이 그때 골반에 심하잖아요. 초고층 수폐부는 빌딩풍 때문입니다. 바람이 좁고 높은 건물 사이를 통과하려면 압력은 떨어져야 하고 속도는 빨라져야 합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은 훨씬 빨라집니다. 일정 높이가 넘어가면 벽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풍속이 세지면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형성되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골목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는 힘을 받게 돼요. 전국 초고층 최다 밀집 지역인 마린시티에 빌딩풍 연구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좁은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마린시티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평균 28% 풍속이 빨라집니다. 아이파크의 호텔과 아파트 건물 사이, 또 두산 아파트 내 광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35%에서 최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많게는 2배, 적게는 20%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바람이 구조물의 어떤 형상, 즉 건축물의 형상에 따라서 바람이 위로 치솟기도 하고 반대로 급강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마린시티 최고층보다 111m 더 높은 해운대 LCT. 랜드마크 건물 바로 뒤쪽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갑작스런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근처에 거의 다 깨졌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는 아무리 태풍 와도 유리 깨지거나 비가 새거나 한 적이 없는데 저번 태풍 때는 우리 집도 비가 새고 유리가 깨지고 했죠. LCT 세계동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으로 인해 뒤편의 주거시설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바로 뒤에가 우리 알다시피 자동하고 이제 중동에 있는 이제 상당히 많은 해운대구 주민이 살고 있는 거주지입니다. 그 뒤쪽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데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다 창문을 베란다씩 열게 돼 있습니다. 빌딩풍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재해지만 아직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베이스 점핑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유명 유튜버들이 부산에서 베이스 점핑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중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더니 낙하산을 활짝 편 채 해운대 밤하늘을 가르며 아찔한 고공비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착륙한 이들은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아후. 이튿날 대낮 해운대 상공에서 또 한 번 활강을 시도해 한 폐선 부지에 살포시 착륙합니다. 건물이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강화하는 스포츠, 이른바 베이스 점핑입니다. 이들은 176m 높이 40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180m가량 떨어진 이곳 주차장으로 착륙했습니다. 34살 러시아인 A씨 등 2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베이스 점핑을 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지난 6일 부산에 들어와 해운대 일대 고층 건물에서 2차례 베이스 점핑을 즐겼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다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 저리 넘어가더라니까. 피어 글라이딩인가 해요. 저쪽 탑 쪽으로 이렇게 땡기면서 내려가대. 소방법상 옥상문은 대피를 위해 잠글 수 없게 돼 있어 9kg 무게 장비를 메고 40층이 넘는 호텔과 오피스텔 옥상으로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준공을 앞둔 101층 높이의 LCT를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528m 높이 시틱타워에서 베이스 점핑을 하다 열흘 동안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제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의 주인이나 그 사용자들이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면 뭐 특별히 죄를 적용할 만한 게 없지만은 그분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 경찰은 해운대 일대 건물 옥상 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호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며 개최도시 부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행사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건 지난 2월 백범 김구 기념관과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며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아세안 정상들이 부산 정상회담에 이어 내년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 행사이면서 우리 국민들과 아세안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하고 행사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2030년 부산항 북항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이며 개최가 성사될 경우 관람 인원은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2021년 5월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확대 편성했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로움 치유를 위한 예산인데요.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억 9천만 원 증가한 109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마을 살림 리더, 1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강서구 명지동과 신호동이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부동산 신고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세금은 강서구청, 등기 업무는 서부지원에서 해야 하는 고충을 전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만큼 정부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한 신발업체가 나이키와 1조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하는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이 업체는 노패드 젤 압착기라는 기기를 지난 9월부터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나이키 신축 공장에 납품하고 노후된 설비 교체까지 이뤄지면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동구가 원도심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동구에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7월 이후 석 달째 인구가 늘었다는데요. 인접한 중구, 서구, 영도구는 이 기간 인구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 변화 추이에 지자체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도 관심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녁부터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자정 이전에 그치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만 다가오면 기온이 떨어져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 역시 밤사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급격하게 추워져서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강풍특보 수준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7도, 울산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뒤로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사실상 새 주인에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협상 과정에 따라 자회사인 이 에어부산의 재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앞날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의 지분 44%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에어부산의 새 주인도 HDC, 현대산업개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를 통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자회사별 개별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고 편입시키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8년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지역 기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그 회사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지역 기업인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지금 현산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첫 비행기를 띄운 지 10년 만인 지난해 에어부산의 매출액은 6,500억 원, 매출액 기준 부산 17위 기업입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이어 인천발 국제선 확보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에어부산이 대주주 교체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 국내 항공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 부산 경제계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 부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된 거였습니다. 이 밖의 지역 경제 소식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수동 3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부산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실종되고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웃돈이 붙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짧은 기간 내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불경 상장 기업의 수와 시가총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체 상장 기업 수는 2,200여 개로 8년 전 1,900여 개보다 20% 가까이 는 반면 불경 상장 종목 수는 오히려 15개가 준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불경 종목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7%에서 3.2%로 줄면서 지역 경제 위기가 시가총액으로도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부산 지역 화폐. 이번에는 상인협회가 이대로라면 지역 화폐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가 지난주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KT를 선정하면서부터입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는 부산시가 KT를 선정한 것은 우려했던 대로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감사 요청과 행정소송 제기, 예산 편성 거부 운동에 이어 지역화폐 이용 거부 운동까지 펼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이웃집 등에 상습적으로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빈집에 침입해 현관 등에 몰카를 설치해 사생활을 촬영하고 8월엔 한 교회 수련원 욕실에 몰카를 설치해 신도들의 샤워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몰카 설치를 위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 사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서구 신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당시 불이 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웃 주민 73살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이동준이 올해 K리그2 국내 선수 가운데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정규리그 36경기에 모두 출전한 이동준은 올 시즌 13골 7도움으로 국내 선수 중 최고의 공격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오는 30일 구덕운동장에서 K리그2 플레이오프를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 여자 프로농구 입장 관중이 약 30% 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 예선 참가를 위해 휴식기에 돌입한 여자 프로농구는 올해 치러진 14경기에 총 2만 6천 명의 관중이 찾아 평균 관중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창단한 BNK 썸의 경기에 평균 관중 2,600명이 방문해 상당 흥행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하루 전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은 뒤 수험표에 적힌 선택 영역과 과목이 원서 접수 당시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시험 당일인 내일 입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예비 소집일에도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 배치도를 통해 건물 밖에서 시험실의 위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59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진행되며 모두 3만 901명이 응시합니다. 민선 7기 시민정책 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부산 첫 고가교인 자성고가교는 노후화로 시민 안전과 과도한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철거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8월 부산시 홈페이지 OK 1번가를 통해 1호 시민 제안으로 접수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철거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침체된 주변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어제 4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또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14건과 예산안 6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회기 첫날인 어제 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유학생들이 만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시는 아세안 유학생으로 구성된 아세안 원정대가 지난달 아세안 6개국을 방문해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홍보하고 현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든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이기 아세안이다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 유튜브 비공식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녁부터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자정 이전에 그치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만 다가오면 기온이 떨어져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 역시 밤사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급격하게 추워져서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강풍특보 수준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7도, 울산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뒤로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